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토트넘 허스퍼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새로운 모습,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상당한 세대 교체가 있었죠. 미드필드 라인에는 호이비에르 선수가 조금은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사르 선수와 비스마 선수 그리고 메디슨 선수의 트리오가 각광받고 있고, 센터백 라인은 마침내 로메로의 파트너로 네덜란드 대표 수비수 판더펜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마지막 숙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시즌까지 호이비에르 선수와 더불어 주장단의 일원이었던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 에릭 다이어의 존재가 사라졌는데요. 이 다이어 선수,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올여름에 매각하고 싶은 선수로 떠올랐는데 원하는 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정리 상황에도 난항을 겪고 있고, 또 다이어 선수가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니까 공짜로 떠나기 위해서 남고 있다,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과 굉장히 절친한 사이이기도 했고 함께 잉글랜드 대표로 활동했던 해리 케인 선수를 따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고 싶다라고 역제안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러한 황당한 역제안을 바이에른 뮌헨은 왜 바로 거절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유럽 현지의 공신력 높은 매체들 보도와 현재 상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떠나서 이제 김민재 선수와 함께 새로운 한국인 파트너를 만나서 도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 많은 한국 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지켜보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수비 파트너로 이전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었던 카일 워커가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이 선수의 합류가 무산된 가운데 백업 센터백이 필요한 바이에른 뮌헨에 또 다른 손흥민 선수의 친구인 다이어가 또 이제 등장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 소식이 믿을 만한 이유, 이 사실이 이제 가짜 뉴스가 아닌 이유는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죠. 정통한 취재력을 갖고 있는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의 독점 보도이기 때문인데요. 이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과정이라든지 또 해리 케인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과정에 새롭게 나오는 최신 업데이트를 굉장히 빠르게 밀도 있게 보도하면서 최근에 본인의 그 명성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플레텐베르크 기자가 올린 트위터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릭 다이어 자신이 바이에른 뮌헨에 역제안을 했다. 지난 며칠간 어게인 앤 어게인 계속해서 역제안을 해왔다란 얘기입니다. 즉, 한 번 연락해보고 두 번 연락해보고 나를 좀 영입해달라, 나를 영입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했다란 얘기인데요. 다이어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즉 이 역제안을 바로 거절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성사될 것이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반반의 상태라고 좀 봐야 되는 현 시점이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다이어가 센터백이자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이 토픽은 여전히 트랜스퍼 보드, 바이에른 뮌헨의 이적 시장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즉 배제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다이어 선수의 상황부터 살펴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영국 기자들에게부터 나오고 있었죠.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찰리 에클셰어 기자가 또 오늘 올렸던 기사를 보면요. 일단 토트넘이 센터백을 정리하려는 상황 속에서 다빈손 산체스에 대한 오퍼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산체스 외에 다이어라든지 또 지금 주전 경쟁에서 밀린 다른 센터백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기간에 또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특히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하기도 했고, 또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때도 로메로가 조금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되면서 교체 투입됐을 때도 경기를 꽤 잘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체스는 뭐 아직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피지컬도 좋고 또 아약스 시절에 보여줬던 부분들도 있고 콜롬비아 대표로 활약했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팀들이 있어요. 뭐 스페인 라리가 쪽에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러시아의 스파르타크 모스크바가 1,500만 유로의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 뭐 튀르키예 쪽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지만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전쟁의 문제라든지 여러 요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산체스가 거절을 한 상태, 뭐 그런 가운데 토트넘은 최소한 이 모스크바가 제시했던 1,500만 유로 그리고 여기서 2,000만 유로 가까이 되는 이적료를 좀 회수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 돈조차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백업 자원으로라도 쓰는 게 낫다. 사실 이 선수를 좀 어느 정도 크게 정리를 해야 그 돈을 투자해서 또 다른 주전급 센터백을 영입하게 되는데, 지금 뭐 그게 여의치 않은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 선수라도 매각을 하고 다른 선수들까지 정리를 해서 연봉이라든지 이적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남아서 주전 경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디 애슬레틱의 찰리 에클셰어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에 떠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일단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리기도 했고 분명히 센터백으로서 지난 시즌 특히 후반기에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전반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014년에 잉글랜드 대표팀에 승선해서 월드컵도 참가를 했지만 이 선수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또 이 선수가 잉글랜드 대표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도 이적료가 조금 높게 책정되고 있고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연봉도 적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 기량에 비해 너무 비싸다,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올여름에 다이어를 원하는 팀이 거의 전무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 입장에서는 내년 여름에 이적료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도 어느 정도 연봉을 조금 챙겨받으면서 새로운 팀을 찾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올여름에 떠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사실 콘테 감독이 이제 머물고 있던 3백을 쓰던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다이어에 대한 토트넘의 재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토트넘의 부주장으로도 자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라인을 높이고 뒷공간을 많이 커버해야 되고 3백이 아닌 4백 상태에서 중앙 수비수를 2명만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이어의 효용 가치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시즌 때 토트넘의 이적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이어가 만약에 토트넘 스쿼드에 남게 될 경우에는 센터백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조차도 사실은 뛰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사르도 잘하고 있고 비수마도 지금 이 3미들에서 완전히 올라섰고 여기에 벤탄쿠르도 회복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스킵까지도 그 역할을 뛰면서 지금 로테이션 자원이 되다 보면 다이어가 미드필드에 올라갔을 때도 활동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이비에르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물론 이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다이어에게까지 순번이 돌아가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다만 이제 다이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여름에 있을 유로 2024도 참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올 시즌 토트넘에서 거의 경기를 못 뛰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에는 어떤 형태라든지 올여름에 나가야 되는 상태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다이어가 그런 상태가 되려면 스쿼드 명단에 등록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이어가 잉글랜드 선수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홈그로운 선수로 적용을 못 받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유소년 시절을 스포르팅 리스본, 포르투갈에서 보내다 보니까 잉글랜드 선수지만 잉글랜드에서 성장한 육성 선수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 요 스쿼드 충족 기준에 들지 못해서 팀 내 25인 이내에 최소한 몇 명의 이제 잉글랜드 홈그로운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 선수들을 채우고 외국인 선수, 해외 영입 선수, 해외에서 성장 선수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다이어를 이제 그 자리에 좀 넣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슬롯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인해서 다이어가 조금 토트넘이 떠나보내려고 하는 상태를 좀 동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풀럼과도 연결이 됐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상태를 보면은 풀럼이나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나도 좋은 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고 싶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역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지금 다빈손 산체스는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팀들이 좀 있고 자폐탄강가는 그래도 조금 어리니까 지금 뭐 루턴타운이라든지 인터밀란이라든지 뭐 갈라타사라이 이런 팀으로 이적이나 임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다이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이적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역제안을 했는데 그 팀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게 조금 놀라운 상황입니다. 일단 다이어가 이렇게까지 토트넘에서 밀려나게 된 계기는 바르셀로나와 치렀던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 때문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풀타임을 소화했었죠.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둔 상태였는데 사실 그 직전 상황이다 보니까 샤흐타르와의 경기에 주전 선수들을 쓰고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조금 후보 선수들을 썼던 토트넘이었고 그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느 정도 선수들에게 또 기회를 준 것도 맞아요. 이때 완전히 뭐 후보만 쓴 게 아니라 뭐 비수마라든지 스킵이라든지 포로, 뭐 로셀소 이런 선수들, 특히 페리시치도 선발 출전을 했고 이런 활약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인정을 받았던 기회를 좀 포착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다이어는 이 경기에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플레이를 펼쳤고 그 이후에는 토트넘의 벤치 명단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토트넘이 사실은 바르셀로나를 이길 수도 있는 경기를 펼쳤는데 후반전에 좀 대대적인 교체가 있기도 했지만 다이어가 수비 상황에서 계속된 실책을 범하면서 거의 모든 실점에 관여하는 최악의 플레이를 펼치면서 밀려났던 거거든요. 경기 시작 3분 만에 나왔던 하피냐의 크로스 패스에 이은 레반도프스키의 슈팅 같은 경우도 물론 이 상황은 다이어가 직접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좀 어정쩡한 위치 선정으로 인해 상대 공격수 누구도 확실하게 제어할 수 없는 이런 포지셔닝을 했었고요. 경기 막판에 이제 2대1로 앞서다가 4대2로 역전패를 하는 과정 속에 10분 사이에 이제 3골을 내주게 됐었잖아요. 그때의 플레이가 최악이었습니다. 2007년생의 16살 어린 신예죠. 바르셀로나의 특급 유망주 라민 야말이 들어와서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휘저었어요. 즉 다이어가 지키는 왼쪽 센터백 영역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이때 컵백 올라오고 페란트로스가 밀어낼 때 다이어가 야말을 제대로 막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토레스의 배우 침투를 커버하지도 못하면서 허수아비처럼 공을 통과시키면서 실점을 했었고요.
또 90분에도 야말의 패스를 토레스가 찔러 넣으면서 안수 파티가 슈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이어가 나가서 토레스를 압박해줬다면 이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었고 이걸 나가지 않고 물러서기로 했다라면 안수 파티를 제대로 쫓아가면서 슈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줬어야 되는데 마치 구경꾼처럼 지켜보다가 이 골을 이제 그냥 헌납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여기 후반 추가 시간에 또 한 번 야말의 전진 패스, 페르민의 컷백, 앞대의 슈팅이 나올 때도 이 페르민 선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가서 막아줄 것이냐, 컷백을 자를 것이냐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냥 허수아비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완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서 배제된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악의 플레이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의 역제안을 미넨이 바로 거절하지 않은 이유는 미넨도 지금 이적 시장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백업 수비수 영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프리시즌 기간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뱅상 파바르 선수의 인터밀란 이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희열 위고를 띄웠죠. 3천만 유로 이적료에 200만 유로 옵션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메디컬 테스트도 예약이 됐고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 같은 경우도 2028년까지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미넨을 떠나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파바르의 모습까지 포착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셜만 남은 상태예요. 이 선수가 센터백과 풀백이 가능한 자원이고 이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은 투엘 감독이 가장 원했던 선수는 맨시티의 카일 워커였는데 이 카일 워커가 가르디올라 감독의 잔류 설득으로 잔류하게 되면서 이 파바르를 그럼 남겨야 되겠다 싶었지만 파바르 본인이 사실은 지난 시즌 말부터 떠나고 싶어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바르는 떠났고 워커는 데려오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풀백까지 커버할 수 있는 조금 이제 활동 범위가 있는 센터백을 바이에른 뮌헨이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사실은 이제 투엘 감독이 6번 미드필더라고 하죠. 포백 앞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미드필드도 찾고 있는 상태인데 자금적으로 이게 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센터백으로 여기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는 선수는 첼시의 찰로바와 사우스햄튼의 벨라 코찹인데 찰로바 같은 경우는 이제 첼시에서 주전 경기에서 밀리긴 했지만 투헬 감독이 첼시에 있을 때 인연을 맺었었고 투헬 감독이 최근에 찰로바에게 직접 연락까지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몸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잉글랜드 선수고 아직 젊은 나이다 보니까 첼시의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있더라도 5,500만 파운드를 달라. 이것은 바이에른 뮌헨이 주전 수비수로 기용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보다도 비싼 이적료란 말이죠. 이렇게 큰 돈을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백업급 자원에 쓰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고 그래서 임대로 일단 데려와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데 첼시는 또 임대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 포찹 같은 경우에는 독일 선수이기도 하고 또 사우스햄튼이 임대도 보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도르트문트도 이 선수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붙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게다가 주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찰로바도 못 데려오고 벨라 포찹도 못 데려올 경우에는 다이어라도 데려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수비형 미드필드 영입도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다이어 하나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바이에른 뮌헨이 다이어를 데려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모든 상황이 다 어그러지면서 최악의 경우에만 조금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데려온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뭐 다이어 본인이 이렇게 떠나고 싶어하는 상태고 또 바이에른 뮌헨에서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이 다이어를 데려올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에 갔을 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투엘 감독의 축구에 녹아들면서 백업 자원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좀 의무의 여지가 있죠. 다만 다이어 선수가 원래 한참 좋았던 고점을 생각하면 수비형 미드필드로 패스 능력도 있고 또 나름 나쁘지 않은 킥력도 있고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력도 있는 편이고 결국에 후방 지역에서 수비력 자체는 안 좋지만 공을 소유하고 완전히 경기를 장악한 시점에는 뒤에서 조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역할들이 있긴 했거든요.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히트맵을 보더라도 박스 안보다는 거의 수비형 미드필드 영역에서 3백에서 약간은 리베로 같은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백업 자원으로 하면서 또 케인의 말동무 케인의 독일 생활 적응에 조금 이제 친구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말씀드린 대로 수비형 미드필드를 찾고 있다 보니까 맨유의 맥토미니와도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사실은 생각보다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면서 출전 기회를 원하는 흐라벤베르가 떠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맥토미니와 흐라벤베르를 맨유와 좀 바꾸자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좀 어그러질 경우 이제 흐라벤베르가 또 맨유로 가고 싶지 않을 수 있고 또 리버풀이 흐라벤베르를 좀 원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이어 선수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맨유가 맥토미니를 데려오고 찰로바를 데려오는 것이 조금 더 뭐 유력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적료 지출이 필요하고 또 찰로바와 맥토미니가 생각보다 그 가치보다 그 이적료 투입보다 그만한 실력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달렸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오히려 데려온다. 돈을 최대한 덜 쓰면서 백업 자원을 커버한다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이어를 데려오는 것도 뭐 아주 나쁘지는 않다. 바이에른 뮌헨의 현재 스쿼드를 보면 4-2-3-1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비어있는 위치가 보이죠? 바로 키미의 백업 자리, 김민재
선수의 백업 자리, 그리고 마즈라위의 백업 자리입니다. 찰로바나 벨라코찹을 데려올 경우에는 저 마즈라위 자리를 커버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맥토미니 같은 경우에는 저 키미의 자리를 커버하게 되는 것인데, 다이어가 오게 될 경우에 김민재의 백업, 키미의 백업이 동시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조금 퀄리티는 많이 떨어진다. 하지만 또 케인 선수의 독일 생활 적응에는 새로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단기 계약이라든지 이적료가 크게 들지 않으면서 1년 한 시즌만 잘 때우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이적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조금 빡빡한 경기 일정들이 있어요. 어려운 경기들을 치르게 되는데 9월 3일 당장 요번 주말에 메넨글라트바흐 바이에른 뮌헨에만 유독 강한 팀을 원정에서 상대하게 되고, A매치 대회가 끝난 직후에는 올 시즌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레버쿠젠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일정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스쿼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어떤 선수를 데려오게 되더라도 올 여름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에 센터백, 오른쪽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의 백업 자원이 필요한데 3명을 다 데려오긴 어렵고 2명을 데려오면서 1명 정도가 멀티 포지션이 되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찰로바가 오면서 다이어가 수비형 미드필더 백업으로 오건, 맥토미니가 오면서 벨라코찹이 오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과연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어떤 백업 선수를 찾게 될지, 그리고 다이어의 거치는 어떻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빠르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